밀실 야담을 방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송이가 새로 부임한 사또 앞에서 치마를 휘날리며 춤을 추던 바로 그 순간부터 모든 일이 돌이킬 수 없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놈, 당장 그만두지 못하느냐? 외조부의 호통 소리가 장터 전체를 뒤흔들었지만 송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빨간 바람개비를 머리 위로 높이 들고 마치 도깨비에 홀린 듯 빙글빙글 돌아댔습니다. 아무렴요 막아도 열릴 구멍은 나지요. 구멍은 막으면 막을수록 더 크게 뚫려요. 말 위에 앉은 젊은 사또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지는 것을 본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송이만은 여전히 웃으며 춤을 추고 있었죠. 옛날 옛적 조선 후기 경기도 외곽에 자리한 한 장터 이야기입니다. 그곳은 장날마다 북과 징소리가 하늘 높이 울려 퍼지던 곳이었어요. 아침 해가 돋으면 사방에서 모여든 장수들의 목소리가 흥겨운 가락을 이루고 저녁 노을이 질 때까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송이는 그 장터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였어요.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장터 여각을 운영하는 외조부 밑에서 컸죠. 16살이 되도록 시집갈 생각은 않고 하루 종일 빨간 바람개비를 들고 장터를 돌아다니며 혼자만의 세상에 빠져 사는 아이였습니다. 바람개비야, 바람개비야, 너는 어디로 날아갈래? 송이는 매일 그렇게 중얼거리며 장터 곳곳을 누복고 다녔어요. 제사 지내는 날에는 제사상에서 떡을 집어먹다가 들키기 일쑤였고 어른들이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면 느닷없이 끼어들어 엉뚱한 소리를 하곤 했죠. 송이야, 조용히 하거라. 어른들 말씀에 끼어들지 마라. 그럴 때마다 송이는 바람개비를 돌리며 대답했어요. 바람개비도 말하고 싶어 해요. 왜 바람개비는 말하면 안 돼요? 가족들은 그런 송이가 골칫거리였습니다. 특히 큰어머니와 큰아버지는 송이만 보면 한숨을 쉬었어요. 전연 때문에 집안 망신이야. 언제까지 저렇게 놔둘 셈인가.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말들이 들릴 때마다 송이는 더욱 바람개비만 바라보며 빙글빙글 돌았어요. 마치 세상의 모든 걱정을 바람에 날려보내려는 듯이 말이죠. 외조부만이 송이를 감쌌습니다. 3대째 이어져 내려온 여각을 운영하며 온갖 사람들을 보아온 노인이었거든요. 송이는 다른 아이들과 달라 뭔가 보는 게 있어. 하지만 다른 가족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너무 감싸시지 마세요. 저런 아이가 무엇을 본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던 어느 날 새로 부임한 젊은 사또 김윤이 장터에 나타났어요. 29 나이에 현감 자리에 오른 수제였던 그는 단정한 관복을 입고 말 위에서 장터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 장터로군. 김윤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어수선하게 늘어선 좌판들, 여기저기 흩어진 집더미들, 그리고 질서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그의 눈에는 정리가 필요한 대상으로만 보였던 거죠. 장터 이장이 다가와 인사를 드리려 했지만 김윤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됐소.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김윤은 품에서 문서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그것은 바로 장터 폐쇄령이었습니다. 조정에서 내린 명령이오. 이 장터는 곧 정비될 것이니 모든 상인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할 준비를 하시오. 그 말이 떨어지자 장터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평생을 이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거든요. 사또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이 장터가 없으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가라는 건지요? 3대째 이어온 장터인데요. 아우성이 터져나왔지만 김윤은 냉정했습니다. 질서가 없으면 나라가 서지 않소. 이곳은 너무 무질서하오. 바로 그때였어요. 송이가 갑자기 장터 광장 한가운데로 뛰어나가더니 치마를 들어 올리고 바람개비를 머리 위로 높이 들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렴요 막아도 솟아날 구멍은 있지요. 모든 사람들이 송이를 바라봤어요.
김윤도 말 위에서 그 이상한 아이를 내려다 봤죠. 송이는 바람개비를 돌리며 계속 외쳤습니다. 구멍은 막으면 막을수록 더 크게 뚫려요. 바람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사람 마음도 그래요. 이놈, 뭐 하는 짓이냐? 외조부의 호통이 울려 퍼졌지만 송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김윤을 올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사또님도 구멍 찾고 계시죠? 막힌 곳에서 솟아나갈 구멍을요. 김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감히 어린 것이. 하지만 송이는 웃으며 바람개비를 돌렸어요. 어려서 모르는 게 아니라 어려서 보이는 거예요. 어른들은 너무 많이 알아서 못 보는 게 있어요. 무엇을 못 본다는 것이냐? 사람 마음이요. 그 순간 장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어린 계집애가 사또에게 그런 말을 하다니 정말 미친 게 틀림없었어요. 송이의 가족들이 달려왔어요. 사또님, 용서하옵소서. 정신이 온전치 못한 아이라서 이런 망동을 부렸나이다. 큰어머니가 송이의 머리채를 잡아 끌며 따귀를 날렸어요. 이년아, 내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잖아. 하지만 송이는 울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람개비를 더욱 꽉 쥐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구멍은 막아도 또 뚫려요. 김윤이 말머리를 돌리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 달이다. 한 달 안에 이곳을 비워라. 말발굽 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하지만 장터는 여전히 술렁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송이에게 쏠렸거든요. 전연 때문에 다 망했다. 집안의 재앙이야.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것을. 송이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혼자 바람개비를 돌렸어요. 해가 지고 장터에 어둠이 내려앉을 때까지 그 바람개비는 계속 돌아갔습니다. 외조부만이 송이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송이야, 내가 뭘 보고 있는 것이냐? 송이가 외조부를 올려다봤어요. 할아버지, 저는 구멍을 보고 있어요. 아직 뚫리지 않은 구멍을요. 사또가 떠난 뒤 장터는 마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듯 조용해졌습니다. 평소라면 해질 무렵까지 흥겨운 소리가 끊이지 않던 곳이었는데 그날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송이의 외조부는 3대째 이어온 여강마루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정정하던 노인이었지만 그날만큼은 갑자기 늙어 보였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외조부의 한숨 소리가 여각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 달 안에 장터를 비우라는 사또의 명령은 곧 여각의 문을 닫으라는 뜻이었거든요. 3대째 이어져 내려온 가업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죠. 그 소식이 전해지자 멀리 떨어져 살던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송이의 큰 고모, 작은 고모, 그리고 각자의 남편들까지 말이죠. 모두들 심각한 표정으로 여각 대청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어쩌실 셈입니까? 큰 고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어쩔 도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작은 고모의 남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끝입니다. 더 이상 버틸 방법이 없어요. 외조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셨어요. 다만 떨리는 손으로 담뱃대만 만지작거리고 계셨죠. 그런데 송이는 어쩌죠? 큰 고모가 송이를 흘끔 바라보며 말했어요. 송이는 마루 한 구석에서 바람개비를 돌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전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작은 고모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사또님 앞에서 그런 미친 짓을 하다니 정말 집안 망신도 정도가 있죠. 이제라도 시집을 보내야 합니다. 큰 고모의 남편이 결정적인 말을 꺼냈어요. 나이도 16이면 충분하고 더 늦으면 아무도 데려가지 않을 거예요. 송이는 여전히 바람개비만 돌리고 있었어요. 마치 그들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송이야, 외조부가 힘없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송이가 바람개비를 멈추고 외조부를 바라봤어요. 너도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되었구나. 그 말을 들은 순간 송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할아버지, 저는 여기 있고 싶어요. 종이야, 이제 여기는 없어지는 거야. 사또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외조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안 없어지게 하면 되잖아요. 종이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전현 정말 답답해 죽겠네. 금고무가 혀를 찼습니다.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저런 소리를 하지. 바로 그때였어요. 외조부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아버지. 가족들이 모두 달려들었어요. 외조부의 얼굴은 새파랗게 변해 있었고 숨소리도 가빠져 있었습니다. 의원을 불러와. 빨리. 여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종이도 외조부 곁으로 달려갔지만 큰 고모가 밀쳐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 저리 가. 의원이 와서 외조부를 진찰한 뒤 고개를 저었어요. 노안이 깊으십니다.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은데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밤부터 외조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평생을 건강하게 지내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병석에 눕게 된 거죠. 가족들의 회의는 더욱 급박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입니다. 아버지까지 이렇게 되시니 빨리 정리하고 각자 갈 곳을 찾아야 해요. 모든 사람들이 체념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송이에게 향했습니다. 송이는 정말 시집을 보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그런데 저런 아이를 누가 데려가겠어요. 송이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조용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바람개비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디 가니? 어차피 갈 곳도 없으면서. 하지만 송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바람개비를 꽉 쥐고 걸어갔을 뿐이죠. 밤이 깊어졌어요. 달빛이 장터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낮에 그토록 시끄럽던 곳이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송이는 불 꺼진 매대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어요. 다들 버렸지만 나는 이들이 있는 이 자리가 좋아. 송이가 한 매대에 손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여기서 할아버지가 처음 장사를 시작하셨대. 아버지도 나도 여기서 태어났어. 바람개비가 살짝 바람에 돌았어요. 모두들 없어진다고 하지만 없어지는 게 아니야. 다른 곳으로 가는 거야. 종이는 매대를 쓰다듬으며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바람개비처럼 말이야. 바람이 불면 돌고 바람이 멈추면 잠깐 쉬는 거야.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때 어디선가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어요. 종이가 고개를 돌려보니 한 사람이 말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또 김윤이었어요. 김윤은 송이가 매대를 어루만지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낮에 그토록 시끄럽게 춤을 추던 아이가 지금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조용했거든요. 저 아이는 미친 건가? 김윤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송이 모습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미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깊은 슬픔이 느껴졌거든요. 송이는 김윤이 있는 것을 모르고 계속 매대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 구멍은 반드시 뚫려. 막혀도 뚫리고 뚫려도 또 막히고 그게 세상이야. 김윤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이상하게 먹먹해졌어요.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깊은 울림이 있었거든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김윤은 조용히 말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송이는 여전히 매대를 쓰다듬고 있었어요. 달빛 아래서 그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외조부는 여전히 병석에 누워 계셨고 가족들은 하나둘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포기한 듯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송이만은 달랐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뭘 해볼까요? 송이는 매일 아침 외조부의 침상 곁에 앉아 바람개비를 돌렸어요. 외조부는 힘없는 눈으로 송이를 바라만 보고 계셨습니다. 송이야, 내가 정말 그 구멍을 뚫을 수 있을 것 같으니? 외조부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그 속에는 희미한 기대가 담겨 있었어요. 할아버지, 구멍은 원래 있는 거예요. 그냥 막혀 있을 뿐이죠. 그런데 그날 아침 장터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사또님이 또 오신다더라. 이번엔 직접 나와서 확인하신다고. 정말 끝장이겠구나. 사람들은 불안해했지만 송이는 오히려 눈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죠. 할아버지, 저 나가 볼게요. 송이는 바람개비를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는 여각 뒤편에서 작은 북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외조부가 젊은 시절 풍물놀이를 할 때 쓰던 북이었죠. 둥둥 따 둥둥 따. 송이는 장터 한복판에서 혼자 북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모두 짐을 싸느라 바빴거든요. 하지만 송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북 소리를 더욱 크게 울리며 이상한 춤을 추기 시작했죠. 도깨비가 나타났다. 장터 도깨비가. 송이는 머리에 바람개비를 꽂고 마치 정말 도깨비가 된 것처럼 우스꽝스럽게 춤을 췄어요. 두 팔을 벌리고 빙글빙글 돌면서 때로는 깡충깡충 뛰기도 했습니다. 지나가던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언니, 뭐 하는 거야? 도깨비 놀이야? 송이가 아이들을 향해 손짓했어요. 얘들아, 같이 춤춰볼래? 도깨비 춤을. 어떻게 하는 건데? 쉬워, 그냥 바람개비처럼 돌면 돼. 아이들은 신이 나서 송이를 따라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너 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모여들었어요. 도깨비다, 도깨비가 나타났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장터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른들도 하나둘 구경하러 나왔어요. 저 아이가 또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미친 짓이지 뭐.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를 듣고 있자니 절로 마음이 밝아지는 것 같았거든요. 송이는 더욱 신나게 소리쳤어요. 여기 굶은 이들 밥 얻는 솟아날 구멍이오. 그 순간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또 김윤이 시찰차 나온 것이었죠. 사람들은 모두 긴장했지만 송이만은 오히려 더욱 신나게 춤을 췄습니다. 김윤이 말에서 내려 장터를 둘러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칠 전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을 줄 알았던 사람들이 웃고 있었거든요. 저게 뭐 하는 짓이냐? 김윤이 미간을 찌푸렸지만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웃으며 춤을 추는 모습을 보니 기가 막혔어요. 돌아가려고 했지만 왠지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송이가 김윤을 발견하고 달려왔어요. 사또님, 도깨비 춤 보러 오셨어요? 김윤이 말하려던 순간 송이 뒤로 따라온 아이들과 어른들의 얼굴을 봤어요. 모두들 진심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 뭔가 묘한 감정이 일어났어요.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절망적인 상황인데 사람들이 웃고 있었거든요. 마치 송이의 춤이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같았어요. 사또님도 웃어보세요. 웃으면 구멍이 뚫려요. 송이의 말에 김윤은 더욱 얼굴을 굳혔습니다. 장터 정비는 임금님의 명령이다. 바꿀 수 없어. 하지만 송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명령도 사람이 내리는 거잖아요. 사람 마음이 바뀌면 명령도 바뀔 수 있어요. 그런 철없는 소리를. 사또님, 송이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되었어요. 사또님도 어렸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뭘 하면서 웃으셨어요? 김윤이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다니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거든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해요. 사람은 웃어야 살 수 있어요. 송이는 바람개비를 돌리며 계속 말했어요. 사또님 얼굴을 보니까 오랫동안 안 웃으신 것 같아요. 김윤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언제 마지막으로 웃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도깨비 춤을 추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한 번만 해보세요. 그만해라.
김윤이 말머리를 돌리며 떠났지만 그날 밤 계속 송이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특히 사람은 웃어야 살 수 있다는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밤 김윤은 자신의 방에서 촛불을 켜고 앉아 있었어요. 송이가 춤을 추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의 웃음에는 뭔가 특별한 힘이 있었어요. 도대체 저 아이는 뭘까? 김윤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송이는 여각으로 돌아와 외조부께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할아버지, 사또님이 오셨는데 조금 달라 보였어요. 어떻게 달라 보였더냐? 눈빛이 조금 흔들렸어요. 처음에는 돌처럼 딱딱했는데 나중에는 물처럼 흔들렸어요. 외조부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사람 마음이란 원래 그런 거야. 아무리 딱딱해 보여도 결국은 물과 같은 거지. 그럼 사또님도 마음이 바뀔 수 있을까요? 글쎄, 내가 계속 노력하면 말이야. 송이는 바람개비를 돌리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을 해볼까 하고 말이죠. 사또가 떠난 뒤에도 송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열심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부터 송이는 장터 곳곳을 돌아다니며 상인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이 장터에서 장사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무명을 파는 보부상 김서방이었어요. 나이가 50을 넘어 보이는 그는 이미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아가야, 나는 아버지 때부터 여기서 장사했단다. 벌써 30년이 넘었지. 김서방의 목소리에는 깊은 아쉬움이 묻어 있었어요. 그럼 이곳에서 아저씨만의 특별한 기억이 있으세요? 기억이야 참 많지. 이 장터에서 장가도 들었고 아이들도 키웠거든. 김서방은 잠시 멈춰 서서 장터를 바라봤어요. 저기 느티나무 아래에서 내 어미를 처음 만났단다. 그때 그 계집애가 내 무명을 보더니 정말 고운 무명이라고 하더라고. 송이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적어 나갔어요. 글씨를 잘 쓰지는 못했지만 정성스럽게 한자 한자 써내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어떠세요?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나무를 파는 박할머니였어요. 이른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는 평생을 이 장터에서 보냈다고 했습니다. 나야 시집 온 지 40년인데 줄곧 여기서 나물 팔았어. 이 장터가 없으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먹고 살겠니? 할머니가 파신 나물로 많은 사람들이 배불렀겠네요. 그럼 내 나물을 사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어떤 날은 해 뜨기 전에 다 팔리기도 했지. 송이는 그런 이야기들을 모아서 큰 벽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종이를 여러 장 이어 붙여서 큰 종이를 만들고 그 위에 정성스럽게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장터는 밥벌이요. 여기는 우리 뿔이요. 가장 위에는 큰 글씨로 그렇게 썼고 아래에는 상인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적었어요. 김서방의 사랑 이야기, 박할머니의 나물 이야기,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말이죠. 사흘 밤을 꼬박 세워서 벽보를 완성한 송이는 그것을 장터 한복판 느티나무에 붙였습니다. 이게 뭐야? 송이가 만든 거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벽보를 읽었어요. 자신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것을 보고 모두들 신기해했습니다. 어머, 이게 내 이야기네. 송이가 이걸 다 썼다고? 글씨는 삐뚤빼뚤해도 정성이 느껴진다. 벽보를 본 사람들의 얼굴에 조금씩 희망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의 삶이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진다는 걸 처음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부터 송이는 더 큰 일을 시작했습니다. 풍물패를 조직하기 시작한 거예요. 김서방, 젊을 때 북 잘 치신다고 했잖아요. 그건 옛날 이야기고. 박할머니는 장구 어떠세요? 이 늙은 것이 무슨 장구를. 하지만 송이의 열정은 대단했어요. 하루 종일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설득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자고요. 장터가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걸요. 송이의 진심이 통했는지 하나둘 동참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북치는 김서방,
징치는 이 할아버지, 장구 치는 박할머니까지 작은 풍물패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매일 밤 여기서 풍물놀이 해요. 장터가 살아있다는 걸 사또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송이 열정에 하나둘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장터에는 풍물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둥둥 따 둥둥 따 징징 쨍쨍. 풍물 소리가 울릴 때마다 사람들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마음이 음악을 통해 표현되고 있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송이는 사또에게 편지도 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편지는 일반적인 청원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또, 어른께. 장터에는 참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처음 장사를 시작했을 때 이야기,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란 이야기, 사람들이 만나고 헤어진 이야기들이요. 김서방은 이곳에서 장가들었어요. 박할머니는 이곳에서 자식들을 키웠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곳은 단순한 장터가 아니라 삶터예요. 사또 어른, 장터에선 눈빛이 먼저 와요. 돈보다 먼저 사람을 보거든요. 송이는 매일 이런 편지를 써서 관아에 보냈어요. 관아의 아전들은 처음에는 이상하게 여겼지만 점점 송이의 편지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김윤도 그 편지들을 읽었어요. 읽을 때마다 가슴이 이상하게 먹먹해졌지만 여전히 마음을 굳게 먹고 있었죠. 법은 법이다. 감정으로 바꿀 수 없어. 하지만 매일 밤 들려오는 풍물 소리는 김윤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고 있었어요. 그 소리 속에서 백성들의 삶이 느껴졌거든요. 어느 날 밤 김윤은 몰래 장터를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풍물을 치며 춤을 추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그 속에서 송이가 바람개비를 돌리며 웃고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김서방이 북을 치고 박할머니가 장구를 치고 아이들이 그 주위에서 춤을 추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저 아이는 정말 뭘 보고 있는 걸까? 김유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명령은 명령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송이가 특별한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네 삶이 여기 있네. 웃음도 눈물도 여기 있네.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는 사람 사는 냄새가 여기 있네. 그 노래를 들은 김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평생 법과 질서만을 생각하며 살아온 그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은 현실이었어요. 김윤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송이의 노력이 계속되자 관아에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매일 밤 울려 퍼지는 풍물 소리와 계속 날아오는 편지들이 사또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었죠. 어느 날 이른 아침 포졸들이 여각으로 들이닥쳤어요. 송이라는 계집애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나이다. 외조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병석에 누워 계시면서도 송이를 지키려 애쓰시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송이는 바람개비를 들고 포졸들 앞에 섰어요. 무서워하지 않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너희가 관아를 어지럽히고 있다는구나. 포졸장이 험한 얼굴로 말했어요. 저희는 그냥 편지만 보냈는데요. 그 편지 때문에 사또님이 괴로워하고 계신다. 당장 따라와. 할아버지. 송이가 외조부를 돌아봤어요. 외조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송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바른 마음을 잃지 마라. 송이는 포졸들에게 끌려갔어요. 가족들은 모두 두려워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전연 때문에 우리까지 화를 당하겠어. 애초에 저렇게 키우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큰어머니와 작은 고모는 오히려 송이를 원망했어요. 송이는 관아의 작은 유치장에 갇혔어요. 차가운 돌바닥에 앉아서도 바람개비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바람개비만이 송이의 유일한 위로였거든요. 이런 곳에서도 바람개비는 돌까? 송이가 바람개비를 들어 올렸지만
바람이 없어서 돌지 않았어요. 그날 밤 누군가 유치장을 찾아왔어요. 발소리가 들리더니 어둠 속에서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아가야, 괜찮니? 목소리가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송이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왠지 친근감이 느껴졌습니다. 언니는 누구예요? 나는 워롱이라고 해. 이 고을의 기생이지. 워롱은 30 중반의 나이에도 아름다움이 남아있는 여인이었어요. 비단 치마에 고운 댕기를 한 모습이 우아했습니다. 기생 언니가 왜 여기에? 내 소문을 들었거든. 장터를 살리려고 노력한다는 이야기 말이야. 워롱은 유치장 문틈으로 따뜻한 차를 건네주었어요. 이걸 어떻게 가져왔어요? 포졸들이 나를 잘 알거든. 조금 부탁하니까 허락해주더라. 차를 마시니 몸이 따뜻해졌어요. 종이는 워롱이 고마웠습니다. 언니, 저는 정말 잘못한 걸까요? 잘못했다고? 왜 그런 생각을 하니? 워롱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 때문에 고생한다고 해요. 예전엔 나도 미친 여자라고 했어. 워롱이 문득 옛날 이야기를 꺼냈어요. 언니도 미친 여자였어요? 그럼 나도 너처럼 세상을 바꾸고 싶어서 미친 짓을 많이 했지. 기생이 되기 전에 말이야. 종이가 신기하다는 듯 눈을 반짝였어요. 어떤 미친 짓을 했는데요? 내가 살던 고을에 탐관오리가 있었어. 백성들을 괴롭히는 나쁜 현감이었지. 워롱의 목소리에 옛날 일이 되살아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 현감 앞에서 춤을 추며 나쁜 짓을 고발했어.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어. 하지만 계속 노래하고 춤추면서 진실을 알렸지. 결국은 그 현감이 쫓겨났어. 워롱은 송이에게 중요한 말을 해주었어요. 아가야, 노래로 울린 사람은 칼보다 무서워. 마음을 움직이는 게 가장 강한 힘이거든. 그 말을 들은 송이는 가슴이 뛰었어요. 언니, 저도 그런 노래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바로 그런 노래야. 지금까지 한 게요? 그럼 바람개비 춤도 벽보도 편지도 모두 노래야.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노래. 워롱의 말에 송이는 무릎을 쳤어요. 아, 그렇구나. 제가 노래를 하고 있었구나. 지금은 다들 절로 절하러 와. 왜냐하면 내가 진심으로 노래했거든. 워롱이 떠난 뒤 송이는 혼자 유치장에 앉아 생각했어요. 그동안 자신이 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바람개비를 돌리며 춤춘 것,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은 것, 편지를 쓴 것. 나는 구멍을 찾는 게 아니라 만들어 왔는지도 모르겠어. 송이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깨달음의 눈물이었죠. 내가 바로 그 구멍이었구나. 바람개비를 바라보며 송이는 중얼거렸어요. 이제 알겠어.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그날 밤 송이는 유치장에서 작은 노래를 불렀어요. 바람아, 바람아, 내 맘을 전해다오. 막힌 곳을 뚫고 사람들께 전해다오. 그 노래 소리는 작았지만 유치장을 지키던 포졸의 마음까지 울렸어요. 며칠 뒤 사또 김윤이 장터 폐쇄를 공식 선언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모두들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정말 마지막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김윤은 말 위에서 장터를 둘러봤어요. 며칠 사이에 더욱 어수선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짐을 싸느라 바빴고 곳곳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었죠. 오늘을 끝으로 이 장터는 완전히 폐쇄된다. 김윤의 선언이 떨어지려던 그 순간 갑자기 장터 한복판에서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둥둥 따 둥둥 따. 사람들이 모두 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봤어요. 종이가 풀려나와서 북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종이는 사람들을 모두 모았어요.
김윤도 말에서 내려 송이가 무엇을 하려는지 지켜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송이의 목소리가 장터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깊이가 있었습니다. 옛날 옛적 한 장터에 살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송이는 준비해온 판소리극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판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장터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를 노래로 만든 것이었죠. 굶주린 백성들이 장터라는 작은 구멍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송이의 노래에 맞춰 김서방이 북을 치고 박할머니가 장구를 쳤어요.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구멍을 통해 밥을 얻고 사람을 만나고 꿈을 키웠습니다. 송이는 장터 상인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노래로 만들어 불렀어요. 김서방이 이곳에서 아내를 만나 사랑을 키운 이야기, 박할머니가 자식을 키우며 나무를 판 이야기, 젊은 부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룬 이야기. 여기 김서방은 30년 전 이곳에서 각시를 만났습니다. 느티나무 그늘 아래서 무명을 보던 그 계집애. 정말 고운 무명이네요. 한마디에 마음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김서방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자신의 사랑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여기 박할머니는 40년을 나물 장사하셨습니다. 새벽 이슬 맞으며 캔 나물로 수많은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그 손길 하나하나가 모정이었습니다. 박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자신의 평범한 삶이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진다는 게 감동적이었거든요.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들었어요. 자신들의 삶이 그렇게 아름다운 노래가 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이 장터는 단순한 시장이 아닙니다. 송이의 목소리가 더욱 힘차졌어요.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웃음과 눈물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삶이 흘러가는 곳입니다. 김윤도 점점 송이의 노래에 빠져들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어린아이의 철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했는데 듣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구멍은 도망가는 길이 아닙니다. 자라가는 길입니다. 숨 쉬는 길입니다. 송이의 마지막 노래가 끝나자 장터는 깊은 침묵에 잠겼어요. 모든 사람들이 감동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김윤도 말 위에서 아무 말을 하지 못했어요. 가슴이 뭉클해져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김윤이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이게 내가 말하던 구멍이었느냐. 송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또님. 구멍은 도망가는 길이 아니라 살아가는 길이에요. 김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평생 법과 질서만을 생각하며 살아온 그였지만 그 순간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의 삶, 그게 진짜 질서였구나. 김윤이 말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송이 앞에 섰습니다. 송이야, 내가 틀렸다.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사또가 어린 계집애에게 잘못했다고 인정하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사또님, 내가 보여준 건 무질서가 아니라 진짜 질서였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질서 말이야. 김윤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 있었어요. 사또님도 이제 웃으실 줄 아시네요. 송이가 바람개비를 돌리며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본 김윤도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김윤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송이의 판소리극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그 어린 아이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 사람들의 눈물,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졌던 그 순간들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김윤은 관아 사랑채에서 붓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공문서를 쓰려던 손이 자꾸만 멈췄어요. 송이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구멍은 도망가는 길이 아니라 살아가는 길이에요. 김윤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아전들을 모두 불러라. 네, 사또님.
잠시 뒤 관아의 모든 아전들이 모였습니다. 김유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터 정비안을 바꾸겠다. 아전들이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또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장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 보겠다. 김유는 밤새 생각해낸 계획을 설명했어요. 단순한 상업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나고 문화를 나누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문화 교류의 장으로 남기겠소. 장사도 하고 공연도 하고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는 그런 곳 말이오. 아전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사또의 갑작스러운 마음 변화가 신기했거든요. 하지만 조정에서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더 좋은 방향으로 정비하는 것이니 문제없을 것이다. 그날 오후 김유는 직접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또 무슨 일이 벌어지나 싶어 긴장했어요. 하지만 김윤의 표정은 전과 다름없이 부드러웠습니다.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오. 김윤의 목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졌어요. 이 장터를 없애지 않겠소. 대신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 보고자 하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사또님? 그럼 우리가 계속 여기서 장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소. 하지만 조건이 있소. 단순히 물건만 파는 곳이 아니라 문화도 함께 나누는 곳으로 만들어야 하오. 김유는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어요. 낮에는 장사를 하고 저녁에는 공연도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는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운영을 맡을 사람이 필요하오. 김윤의 시선이 송이에게 향했어요. 송이는 바람개비를 들고 사람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송이야, 내가 이곳을 맡아보겠느냐? 모든 사람들이 송이를 바라봤어요. 그 철부지 소녀가 이런 중요한 일을 맡는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송이는 바람개비를 돌리며 환하게 웃었어요. 네, 사또님. 기꺼이 하겠어요. 좋다. 그럼 이곳의 이름을 장터감상소라고 하겠다. 송이가 초대 운영자가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어요. 장터가 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곳이 된다니 꿈만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멀리서 익숙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바로 송이의 친척들이었습니다. 큰 고모, 작은 고모, 그리고 그들의 남편들까지 모두 왔어요. 송이야, 큰 고모가 달려와서 송이를 껴안았어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를 오해했구나. 내가 이렇게 훌륭한 아이였다니. 작은 고모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송이야, 고모가 미안하다. 너를 몰라봤어. 하지만 송이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고모들.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송이의 너그러운 마음을 본 사람들은 모두 감동했어요. 그렇게 구박을 받았는데도 원망하지 않다니 정말 대단한 아이였습니다. 외조부도 지팡이를 짚고 나오셨어요. 병이 많이 나으셨는지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송이야, 할아버지가 너무 기쁘다. 외조부는 송이를 꼭 안아주셨어요. 할아버지가 너를 잘못 봤구나. 내가 정말 이 집안의 보배였어.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저를 가장 잘 봐주셨어요. 송이의 말에 외조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김윤도 이런 따뜻한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송이야, 앞으로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겠느냐? 네, 사또님. 최선을 다하겠어요. 송이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말을 해주었어요. 솟아날 구멍은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그냥 사람이 포기하지 않아야 생기는 구멍이에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송이가 보여준 것은 바로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말이에요. 김윤도 송이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그 어린 아이가
사실은 가장 깊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종이야, 내가 나에게 준 가르침을 잊지 않겠다. 사또님도 이제 구멍을 찾으셨어요. 종이가 바람개비를 돌리며 웃었어요. 어떤 구멍을 말하는 것이냐? 마음속 구멍이요. 사또님 마음속에도 이제 바람이 통해요. 김유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정말로 자신의 마음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뒤 새롭게 태어난 장터에는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송이풍물단이 창단된 것이었어요. 송이를 중심으로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만든 아주 특별한 풍물단이었습니다. 둥둥따 둥둥따. 송이는 장터 한복판에서 북을 두드렸어요. 그 주위로 10명이 넘는 아이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모두들 송이를 보며 문을 반짝이고 있었어요. 언니, 우리도 바람개비 만들어줘. 언니처럼 춤추고 싶어. 언니, 나도 북칠 수 있어?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장터에 가득했어요. 송이는 바람개비를 돌리며 그 모든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였지만 이제는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함께 있었어요. 얘들아, 오늘은 뭘 해볼까? 도깨비 춤, 바람개비 춤, 장터 노래. 아이들이 저마다 하고 싶은 것을 외쳤어요. 송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 해보자. 먼저 바람개비 춤부터. 송이가 일어나서 바람개비를 들었어요. 그러자 아이들도 모두 일어나서 송이를 따라했습니다. 장터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북소리가 어우러져 흘렀어요. 장터는 이제 전국에서 소문난 문화의 장이 되었어요. 멀리 다른 구을에서도 사람들이 송이풍물단의 공연을 보러 왔고 그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도에 신기한 장터가 있다더라. 철부지 소녀가 만든 풍물단이 있다고. 그 아이가 사또님의 마음까지 돌렸다더니 장인들도 예전보다 더 많이 몰려들었어요.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공연도 보고 가니까 장사도 더 잘 되었거든요. 김윤도 가끔 장터를 찾았어요. 관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말이죠. 종이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게 그의 새로운 낙이 되었습니다. 종이야, 요즘 어떠냐? 좋아요, 사또님. 매일매일 재미있어요. 종이는 바람개비를 돌리며 대답했어요. 그 모습은 예전과 같았지만 이제는 훨씬 당당해 보였습니다. 내가 정말 대단하구나. 이 모든 걸 해낸 것이. 아니에요, 사또님.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종이가 장터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해준 거예요. 구멍은 혼자서는 뚫을 수 없어요. 김유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종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외조부도 이제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여각 일을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송이와 함께였습니다. 여각은 이제 단순한 숙박업소가 아니라 공연단과 상점이 함께 있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거든요. 종이야, 이제 내가 진짜 이 집안의 기둥이구나. 할아버지가 심어주신 씨앗이 자란 거예요. 종이의 말에 외조부는 뿌듯해하셨어요. 자신이 믿었던 외손녀가 정말로 훌륭하게 자라준 것이 고마웠거든요. 친척들도 이제는 송이를 다르게 대했어요. 예전처럼 구박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종이야,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해줄게. 하지만 송이는 여전히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마워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이미 충분해요. 해가 지고 장터에 노을이 내려앉을 때 송이는 느티나무 아래에서 혼자 바람개비를 돌렸어요. 그 바람개비는 여전히 바람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바람개비야, 우리 잘했지? 종이가 바람개비에게 속삭였어요.
이제 구멍이 뚫렸어. 모든 사람들이 숨 쉴 수 있는 구멍이. 바람개비가 바람에 돌았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때 아이들이 달려왔어요. 언니, 내일은 뭐 할 거야? 언니, 새로운 춤 가르쳐줘. 우리도 언니처럼 바람개비 만들고 싶어. 종이는 아이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이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게 정말 행복했거든요. 그래, 내일은 더 재미있는 걸 해보자.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 소리가 장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터감 상소는 날이 갈수록 더욱 번창했어요. 사람들은 물건을 사러 오는 것뿐만 아니라 송이풍물단의 공연을 보러 오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러 왔습니다. 정말로 문화교류의 장이 된 거죠. 종이는 매일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냈어요. 아이들에게 춤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어른들과 함께 새로운 공연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송이에게는 즐거웠어요. 구멍이 뚫렸으니 이제 더 많은 바람이 불어올 거야. 종이는 바람개비를 돌리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 말처럼 장터에는 매일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이야기들, 새로운 희망들이 계속 찾아왔어요.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언제나 송이가 있었습니다. 빨간 바람개비를 들고 웃고 있는 송이가 말이에요. 철부지라 불렸던 막내딸이 결국 모든 사람들의 숨구멍이 되었습니다. 종이가 찾은 구멍은 도망의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숨 쉴 수 있는 소중한 틈이었어요. 그 작은 틈을 통해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막으려 할 때가 있지요. 높은 벽을 쌓아 길을 가로막고 우리의 꿈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막을 수 없는 건 사람의 마음입니다. 종이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은 어떤 벽도 뚫어낼 수 있어요. 미친 듯이 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쯤 길을 낸다고 했지요. 삶을 웃으면서 밀어낸 사람이 결국 세상을 바꾸는 법입니다. 구멍은 찾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라는 걸 알려준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